안녕하세요. 오늘은 11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부적응적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었죠. 부적응적 인간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부적응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그 심한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들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관계의 부적응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어떤 그 어떤 불편감을 느끼거나 또 상대방에게 그런 것을 느끼게 함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불행한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적응적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불행을 초래하는 이런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이 부적응적 요소를 교정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면은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적응적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격장애라든지 어떤 심리적 장애 이런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부적응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관계적인 측면, 첫 번째는 성격 장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장애를 대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격 장애는 글자 그대로 성격상의 장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격상의 장애에 있어서는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이 그야말로 극단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그런 장애가 바로 성격 장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뭐 극단적인 이 성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상황에 부적응해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애가 바로 심리적 장애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뭐 이사를 했다든지 그 환경이 바뀌죠. 그리고 뭐 전학을 해서 친구들이 바뀌게 된다든지 또 진학을 해서 그렇다든지 직장을 새로 얻게 돼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갈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적응 상태가 일어나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심리적 장애다라고 대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이 하부 이 분류로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A군과 이 세 가지 유형은 세계적으로 그 인정이 되는 그런 그 성격 장애 분류 방식입니다. 그것은 A군 그 성격 장애가 있고 B군 성격 장애가 있고 C군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군 성격 장애는 사회적 고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B군 성격 장애는 정서적이고 극적인 이런 그 성격 장애를 얘기하고 C군 성격 장애에 있어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그 있는 그런 장애를 우리는 C군 성격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군 성격 장애에서는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것인데 그 편집성 성격 장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B군에 있어서는 이 정서적인 극적인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네 가지 유형으로
하부구조 네 가지 유형으로 반사이성 성격장애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고, 세 번째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고, 네 번째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C군에 있어서는 이 불안, 두려움이 특징인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가 강박성 성격장애고, 두 번째가 의존성 성격장애, 세 번째가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장애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부적응 상태인데, 이것은 우울증, 또 두 번째 사회공포증, 또 세 번째로는 알코올 관련 장애, 네 번째는 신체형 장애, 다섯 번째는 섭식 장애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연극성 그 B군에 있어서 연극성 성격 장애에 뒤이어서 세 번째인 경계성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는 그 한 예를 들어서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제이양이 있습니다. 이 제이양이 며칠 전에 그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족에게 발견돼서 목숨만은 건졌죠. 그렇지만 현재 심하게 우울증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제이양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다재다능했던 그 여성이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자랐었죠. 중학교 때에는 잘생기고 멋있는 이 국어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었고, 그 선생님도 역시 예쁜 여학생을 매우 귀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양은 이 국어 교사에 대해서 이 사제관계 이상의 어떤 감정을 지니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애정을 가지고 강렬하게 다가오자 국어교사는 제이양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이양은 이 국어교사에 대해서 강렬한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며 자신의 손목을 면도날로 그어서 자해를 시도했었습니다. 결국 그 국어교사는 이 사건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이양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제이양은 그 과외 공부를 지도를 받게 되었었는데, 명문대학교 대학생인 그 과외 지도 선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이양은 그 대학생 오빠를 이상적인 남성으로 여기게 됐으며,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제이양에게 그 대학생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만나자는 제이양의 요구에 그 대학생이 거절을 하면 이 제이양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상대방의 모욕감을 느낄 만한 심한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이 부모 몰래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는 양주까지도 밤새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 후 제이양은 대학에 이제 진학한 후에도 이성관계가 복잡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양은 혼자 있으면 왠지 허전하고 우울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기를 느낄 수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이성관계가 불행하게 끝나곤 했었던 거죠. 대부분 강렬하게 좋아하다가 사소한 갈등이 계기가 돼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고 심한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 학부 전공에 불만을 지녔던 제이양은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의 석사 과정에 또 진학을 하게 되죠. 대학원 과정에서 진학한 후에 제이양은 박사 과정의 한 남자 선배에게 매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선배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이양은 개의치 않고 강렬한 애정을 표시했고 그 선배를 몹시 주저하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제이양의 적극적인 구애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성관계를 맺게도 되고 그래서 제이양은 선배에게 자신이든 현재 부인이든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됐죠. 이 아들까지 한 명 두고 있는 그 선배로서는 절대 가정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이양에게 관계를 청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제이양은 술에 만취되어서 선배의 집을 찾아가서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모든 것을 또 폭로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강박성이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 그래서 이런 이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강렬한 그 애정관계와 또 분노 이것이 이제 교차하게 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바로 특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제이양의 경우와 같이 이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심한 어떤 충동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자살과 같은 자해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되면 이제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에 있다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의 그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또는 그 가상적인 유기, 이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유형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이상화 그리고 평가절하가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불안정하고도 강렬한 대인관계의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정체감의 혼란에 빠진 상태다. 그것은 자상이나 자기 지각의 그 불안정성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충동성, 이것이 적어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낭비라든지 성관계, 그리고 물질 남용이라든지 무모한 운전, 또 폭식 이런 것이 두 가지 이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라든지 자살 신용 또는 자살 위협 또는 자해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성이 있다. 예컨대 이 간헐적인 심한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과민성, 불안 등이 흔히 몇 시간이 지속되지만 어떤 경우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만성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패턴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자주 우라통을 터뜨리고 이 지속적인 분노를 갖고 또 그렇게 때문에 잦은 육체적인 싸움도 일으키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망상적 사고, 이 망성적 사고나 또는 그 심한 해리 증상이 바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극단적인 심리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거죠.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 자아상을 비롯한 이 성격 전반에 걸쳐서 현저한 불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야말로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심한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성을 이상화해서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급속하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늘 함께 있어 주거나 강렬한 애정 표현을 요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좌절된다면 이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를 하면서 강렬한 증오나 경멸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해나 그 자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특성 때문에 강렬하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한 이 대인관계 양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은 안정된 자아상이 확립되어 있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이 돌출질 행동이 나타난다. 그것은 본인 자신에게 대한 혼란감도 주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심한 공허감, 그리고 또는 그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에 때로는 또 사실 매우 충동적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나친 낭비나 이 문란한 성생활이나 과음이나 약물 복용, 자해행위 등으로 이렇게 표출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런 병적인 증상이 오래가지는 않고 이 정신병으로 반전되지는 않다. 드문 경우가 그런 게 반전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시군 그 성격 장애입니다. 이 시군 성격 장애에 있어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그 YC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요즘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12년 전에 사실 그 친척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Y씨는 매우 성실하고 자상하면서 유능한 사람으로 느껴져 가지고 6개월간의 그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 Y씨는 생활비를 일주일 단위로 주면서 부인에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 마련을 위해서 알뜰하게 살자는 뜻으로만 그 이해를 했죠. 그렇지만 이 부인의 그 지출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천원짜리까지 적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죠. 또한 집안이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으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은, 그러나 Y씨는 집안 구석구석에서 먼지를 찾아내어 늘상 불편을 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Y씨는 입맛이 까다롭기가 짝이 없어서 건강에 예민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짜고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은 그 음식을 할 때마다 매우 조심스러웠던 거죠. Y씨는 이제 수학 과목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이 자신의 일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늘 수업 준비를 하곤 했는데 부인은 그 주말이면 그야말로 야유를 나가서 이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Y씨는 나가면 뭐 차 막히고 바가지 쓰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뭐하러 나가냐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만 식사를 고집했던 거죠. 그야말로 낭만을 모르고 여유가 없는 남편에 대한 이 불만이 많았지만은, 이 세월이 흘러 이제 집도 장만하고 경제적 여유가 이제 생기면 남편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인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도 두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2년 전에는 아파트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렇지만 Y씨는 여전히 생활비를 주 단위로 주면서 부인의 지출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Y씨 부인은 이 결혼 생활 10년이 넘도록
번듯한 옷 한 벌 사 입지도 못하고 편만한 외식 한 번도 못했고 여전히 생활비를 주 단위로 탔어야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인생이 처량하고도 비참하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Y씨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분노에 더불어서 더구나 요즘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해서도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가르치듯이 남편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Y씨는 아들에게 매일 공부할 그 분량을 정해주고서 수시로 이 진행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잔소리하거나 야단을 치곤 했던 것이죠. 요즘 그래서 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만 보면 이 긴장을 하게 되고 눈을 깜빡거리고 또 볼을 실룩거리는 그런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부인은 Y씨에게 자신과 자녀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좀 여유있게 살자고 요구를 했지만 Y씨는 막무가내 나 있고 완강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례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바로 강박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과도한 어떤 성취지향성과 인색함을 바로 특징으로 나타내는 성격장애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특성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숨막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박성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아주 집착을 하게 돼서 결국 일의 큰 흐름, 큰 줄기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패턴은 이 과제의 완수를 저해하는 그 완벽주의를 보이는 패턴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끝맺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유형은 또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하기 때문에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지 우정을 희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경제적 그 필요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은 절대로 여가나 우정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도덕과 또한 윤리 또는 이 가치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너무나 양심적이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그런 그 특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달아 빠지고 무가치한 그런 물건조차도 그야말로 감상적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에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또 자신이 일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구디스처럼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서 저축에 대비하는 그런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유형인 사람들은 경직성과 완고함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박성 성격 장애자들에게는 지나친 완벽주의적 성향과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비효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효율적인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부적인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상황을 자기 식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직접적인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매우 불안해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박성이 있는 거죠. 강박성 성격장애자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주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성과 도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이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야말로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되죠.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칭찬이나 농담을 거의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완고해서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직업적 부정이 초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박성 성격 장애자는 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돈 씀씀이가 매우 인색하죠. 이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저축해 둬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약간의 쓰임새가 있는 물건은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많이 모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자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고 남한테도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의존성 성격 장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의존한다는 거죠. 네. 이것도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L군은 여자친구인 B양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즐거운 전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된 B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B양과 만나는 것이 뭔지 모르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의 학생인 그 B양은 매우 순종적이고도 아주 착하며 그 L군에게 헌신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L군과 만나게 되면 헤어지는 것을 몹시 이제 싫어하고 이 밤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L군이 시계를 보면 B양의 표정은 그야말로 금방 어두워지면서 헤어지기를 매우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내일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조금씩 늦추다가 12시를 넘기기가 다반사였죠. 처음엔 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자 L군은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많아졌고 부부 간의 불화가 심해서 가정이 편하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매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게 된 것입니다. 또 B양은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서 L군에게 보고 싶다며 만나자고 애원을 하곤 하는 거죠. 옷을 사러 가는데도 어떤 옷이 좋을지 골라달라거나
또 영어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학원이 좋은지 함께 돌아다니자거나 다음 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도와달라는 등 엘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연락에 엘군이 선약이 있어서 오늘 만날 수 없다고 하면 금방 비양은 기가 팍 죽은 그런 목소리로 늦은 저녁에도 시간을 낼 수 없느냐며 보고 싶다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며 매달리는 비양을 위해서 엘군은 가능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있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지만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 학업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학과나 동아리 친구들과도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엘군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비양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엘군의 제안에서 비양은 자신이 싫어진 거냐며 울먹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은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항상 엘군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떨어뜨렸던 겁니다. 엘군은 비양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신에게 의존하는 비양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성격 장애는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는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성격 장애입니다. 이러한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은 비양의 경우처럼 의존 상대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나친 의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나 의존 상대가 착취적인 그런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많은 충고와 보장이 없이는 일상적인 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 그런 타인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와 칭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일을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패턴입니다.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심지어 이 불쾌한 일을 자원해서 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또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나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과장된 두려움을 스스로 느끼기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필요한 어떤 지지와 보호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급하게 찾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늘 주변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러한 대상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자신을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내서 지지와 보호를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무기력해지면서 눈물을 잘 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의진 대상으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게 된다면 깊은 좌절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적응 기능이 현저하게 와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 대상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불안한 감정을 갖고, 그래서 또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적이면서도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존 상대와 친밀한 관계가 끝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심한 혼란의 상황에 봉착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어떤 의존 상대를 찾아서 유사한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그 사회적 그런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도 이 책임을 지향하는 그런 지위를 피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아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인관계가 대체로 협소하며 그리고 의지하는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